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소방기본법 본문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 제 3페이지를 보시면 자, 총칙 파트가 있죠. 제 1장. 자, 우리 소방기본법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소방기본법, 그다음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우리가 대통령령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이거 우리가 행정안전무령이다. 이렇게. 그래서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그래서 소방기본법, 법을 더 구체한 게 시행령, 이 시행령을 더 구체한 게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 소방관계법령 책 편제가 이 기본법 내용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눈에 잘 볼 수 있도록 잘 편집을 했습니다. 자, 그 3페이지를 보시면 총칙 파트가 있죠. 자, 소방기본법 제1조의 목적입니다. 소방기본법 제1조의 목적. 자, 1조의 목적에다 배표를 크게 한번 하시고 가장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법령을 공부하든 제1조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소방관계법령의 목적이 바로 소방기본법의 1조 목적과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업법의 제1조의 목적이 가장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기본법 제1조의 목적 너무 중요하니까 잘 한번 공부하도록 하죠. 자, 1조의 목적을 보시면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예방, 경계, 진압에다가 밑줄. 그다음에 두 번째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자, 구조, 구급 활동에다 밑줄 딱 하시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의 이바점을 목적으로 한다. 자, 거기 공공의 안녕에다가 빨간색으로 딱 그어놓으시면 되겠죠. 그 공공의 안녕 아래다가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 하면 틀려버립니다. 오답 딱 해가지고 옆에다 하나 딱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공의 안전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그 다음에 복리 증진의 이바잠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 자, 1번부터 2번, 3번까지는 우리가 소방의 목적 중 소극적 목적에 해당합니다. 소극적 목적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과 5번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의 이바점을 목적으로 한다. 이건 우리가 소방의 궁극적 목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1번과 3번은 우리가 소극적 목적을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의 이바점을 목적으로 한다면 궁극적 목적, 소방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관련 법령 정보를 보시면 거기 법령을 그대로 제가 집어넣었죠. 자, 거기 목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1조의 목적이 가장 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특히 이 박스형 보기 문제로 나와서 그걸 가로채가지고 빈 공간을 채우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1조의 목적은 그대로 다 암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거나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걸 꼭 잘 숙지를 하시면 되겠네요. 특히 공공의 안녕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조의 정의가 있죠.
이 2조의 정의도 우리 소방기본법에서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2조의 정의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소방대상물이 나와요. 이 소방대상물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이 소방대상물은 이제 육지에 있으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대상물을 우리가 소방대상물이라는데요. 이 소방대상물 정말 시험에 잘 나오죠. 그 7개를 다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가 뭐가 나오냐? 거기 보면 건축물이 나오죠. 건축물. 우리 뭐 도시의 빌딩이나 뭐 가옥 그러죠. 그 다음에 차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박 건조 구조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선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공 구조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산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 2조의 정의에서 우리 소방기본법에서 소방대상물이란 내륙, 즉 육지에 있으면서 바로 불이 붙을 수 있는 대상물을 소방대상물이라는데, 그거는 총 7개가 있다. 건축물, 차량, 선박건조구조물,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인공구조물, 산림, 물건인데, 특히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선박이죠. 이 선박은 어떤 선박이 하느냐? 항해 중인 선박은 아니고 항구에 메우둔 선박이 하나다. 항구에 메우둔 선박이 하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응용 문제도 잘 나오죠. 그래서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 항해 중인 선박 하면 우리가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 선박은 항구에 메우둔 선박이 하나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오답이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자, 옆에다 다 써놓으셔가지고 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항공기. 우리 날아가는 항공기는 우리가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 지하매설물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공기, 지하매설물. 그 다음에 철도. 그래서 나는 항공기, 지하매설물, 철도. 이것도 우리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옆에다가 딱 기입을 하셔가지고 써놓으시고 암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소방대상물 하면 건축물, 차량, 선박건조구조물, 그 다음에 선박, 인공구조물, 그 다음에 산림, 물건. 그래서 선박은 어떤 선박이 하나다? 항구에 메우둔 선박이 하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기 인공구조물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뭐 다리 교가, 그 다음에 뭐 큰 고가수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에 있는 남산 타워, 이런 것들 다 인공구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산림은 서 있는 나무에만 해당하죠. 그래서 인목의 하나입니다. 이거. 그래서 산림에 부속되어 있는 우리가 토지는 해당하지 않고 이 서 있는 나무만 해당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대상물 정말 시험에 잘 나왔어요. 그래서 7개를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차량, 선박건조구조물, 선박, 인공구조물, 산림, 물건. 그 다음에 선박은 항구에 메우둔 선박에 하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계지역이 있어요. 이 관계지역도 의외로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관계지역을 또 관과해서 또 놓칠 수가 있는 그 용어의 정의인데요. 정말 또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즉 7개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를 관계지역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이웃지역으로서, 즉 소방대상물이 있는 이웃지역으로서 그 화재 예방, 경계 진화,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관계지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7개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화, 구조, 구급 활동이 필요한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 한다? 관계지역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관계인이 있습니다. 관계인이란 우리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란 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주인이죠. 그 다음에 점유자, 그 임차인, 세대를 산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소방대상물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래서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우리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라 한다. 이 관계인도 잘 기억하시고 옆에다가 오답을 딱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뭐 승객이나 버스 승객, 그 다음에 종업원. 그래서 뭐 버스 승객이나 우리가 종업원은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나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 있죠.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그 조사에다가 빨간색 걸어볼까요? 조사. 그 다음에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아니라 부서의 장이라는 것. 자, 그 부서의 장 옆에다가 기관의 장 이렇게 쓰셔가지고 X 오답을 딱 해놓으시면 되겠다. 자, 우리 소방본부장은 기관장이 아니라 부서의 하나의 장에 불과하는 부서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본부장은 어디다 설치하냐? 자, 우리 소방조직을 한번 가볍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방조직은 크게 국가 중앙소방주의로 가장 상급 부서가 우리가 소방청이 있죠. 그 다음에 지방이 있습니다. 이 지방은 우리가 시도와 시군, 자치구로 구분합니다. 자, 시도에는 우리 소방조직으로 뭐를 두냐? 소방본부를 설치합니다. 시군, 자치구에는 소방서를 두죠. 그리고 소방서 산하에 119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방청은 가장 우리가 소방청의 수장이 우리가 소방청장이 있죠. 그 다음에 시도의 소방본부의 장이 우리가 소방본부장이다. 자, 소방서의 장을 우리가 소방서장이라 하죠. 뭐 119 안전센터장 하면 센터장이 있고요. 그래서 소방청의 소방청장, 소방본부의 소방본부장, 소방서의 소방서장인데, 특히 우리가 이 소방본부장은 기관장이 아니라 시도에 관할 소방 책임권자는 누구냐면 시도의사입니다. 관할 시도의 소방행정 책임권자는 기관장은 시도의사가 기관장이 되겠죠. 그래서 관할 시도의 소방행정의 책임권자 기관장은 시도의사. 그러면 시에 보면 우리가 서울특별시가 있다. 이 서울특별시의 수장이 우리가 서울시장이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그 기구 내에 보면 조직 보면 수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뭐 기획부가 있고 뭐 문화관광부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계획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소방본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 산하에 여러 부서들이 있어요. 그 부서의 하나에 소방본부가 있습니다. 이 본부의 장이 바로 소방본부장이죠. 그래서 소방본부장은 기관장이 아니라 시도에 있는 하나의 부서의 장에 불과하는 하나의 부서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관장이 아닙니다. 부서장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본부의 부서의 장이 바로 소방본부장. 이 소방본부장이 하는 일이 관할 시도의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그 다음에 조사 업무까지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구조, 구호활동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소방본부장이라 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관장이 아니라 부서의 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소방대가 있습니다. 자, 그 소방대를 보시면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전환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우리가 소방대를 하는데, 소방대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죠. 자, 소방대란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의무소방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 3명을 합쳐서 우리가 소방대라 한다. 자, 이 소방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답을 딱 옆에 써놓아가지고 우리가 자체 소방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의소방대원이 있어요.
자, 이 자체 소방대원이나 자위 소방대원은 우리 소방기본법의 소방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에 해당하는 소방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자체 소방대원, 자위 소방대원을 꼭 기입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소방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체 소방대원, 자위 소방대도 같이 기억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대장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거기다 빨간색 그어놓을까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아래다가 방화서장 등. 방화서장을 써가지고 X를 해놓아야 됩니다. 이 소방대장에 방화서장은 들어가잖아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방대장이라 한다. 그래서 소방대장은 우리 소방공무원 계급 체계와는 상관없이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방대장이라 한다. 그래서 소방본부장이 직접 화재 현장에 와서 소방대를 지휘하면 소방본부장이 바로 소방대장이 되는 것이고, 소방서장이 직접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면 소방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 안전센터장이 또 직접 지휘하면 119 안전센터장이 소방대장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청장이 직접 화재 현장에 와서 소방대를 편성해서 지휘하면 그 소방청장이 바로 곧 소방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장이란 소방대를 화재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는 사람을 소방대장이라 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의 계급 구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급체계와는 상관없이 소방대를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을 소방대장이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의도 우리 소방기법 정의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대로 오답까지 다 써놓았으니까 그걸 잘 숙지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이 정의 파트는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4페이지를 보시면 소방기관 설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하냐? 자, 우리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우리 소방기본법 공부하시면서 아니면 소방관계법령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또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이 어떤 내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하는가. 이게 꼭 시험 20문제에서 한두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틈틈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암기 공식도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하셨다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어떻게 보냐, 뭐 기대를 한다, 아니면 기관대. 그래서 제가 여러분 2018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시험에 다 합격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대. 그래서 기관의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냐면 시도의사, 관할 시도의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방 업무를 하겠죠. 그래서 시도의사는 소방본부장, 서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법 원문을 한번 볼까요? 소방기관의 설치 등 소방기본법 제3조입니다. 자, 1항을 보시면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소방 안전교육, 홍보와 화재, 재난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등의 업무, 즉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대통령령에다가 빨간색 딱 그어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2항을 보시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대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의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장, 서장은 시도의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기관대, 기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번을 보시면 119 종합상황실이 설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29 종합상실 설치 운영. 이것도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죠. 그래서 대박 이렇게 해놓으시고 암기를 좀 하셔야겠네요. 자, 우리 129 종합상실 설치 운영. 자, 의의를 볼까요? 화재, 전환체, 그 밖에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과 전파. 밑줄 한번 해볼까요?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 전파. 번호를 한번 붙여봅니다. 1번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 전파 1번 상황관리 2번 현장 지휘 3번 그 다음에 조정 통제 4번. 그래서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 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29 종합상실 설치 운영한다. 그러면 129 종합상실 설치 운영권자가 있겠죠. 자, 129 종합상실 설치자는 우리가 소방청장,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 그 다음에 소방서장이 합니다. 그래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바로 129 종합상실을 설치하겠죠. 자, 그럼 설치기관이 있습니다. 어디다 설치하냐? 이 소방청장은 자 소방청에 설치하겠죠.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에 설치하겠죠. 시도 소방본부. 우리가 소방본부는 시도에 설치하니까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고 소방서장은 이제 시군 자치구에 소방서에 이제 129 종합상실을 설치하겠다. 자, 그러면 129 종합상실은 소방서에 설치하고 소방본부, 소방청에 설치하면 각종 화재에 관련은 화재와 재난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들은 상급기관에 이렇게 긴급보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설치되어 있는 129 종합상실장은 바로 시도 소방본부 129 종합상실한테 긴급보고 해야 할 그런 화재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도의 소방본부 129 종합상실 실장은 바로 소방청에 설치되어 있는 129 종합상실장에게 중요한 화재와 재난에 대해서 긴급보고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129 종합상실 설치에 관련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29) 종합상실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다 뭘로 정하냐? 행정 안전무령으로 정한다. 행정 안전무령으로 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우리 정부 조직이 바뀌기 전에 군민안전처가 있었죠. 이제 군민안전처가 다 소방청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는 총리령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 총정리하자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시험이 이제 한둘 남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종합 정리해,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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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해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9 종합상실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종합해, 그래서 행정 안전무령으로 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게 바로 2의 설치 운영권자 설치 기관이고요. 자, 3번 129 종합상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종합해, 종합 총정리해, 종합해, 그래서 행정 안전무령으로 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행정 안전무령에다가 노란색으로 한번 딱 밑줄 한번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종합상실 설치 운영입니다. 자, 1항을 보시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 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도 밑줄 한번 딱 하시고, 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통신위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 통신시설을 갖춰야 된다. 자,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가로로 딱 쳐가시고 빨간색으로 딱 그어놓으시고, 여기를 다른 우리 소방기본법 아래다가 소방기본법을 딱 써놓으시고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그 다음 밑줄 딱 하시고 아래다가 소방기본법 딱 오답을 딱 해놓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소방력 기준에 관한 전산통신위원을 배치하고 누가 정하는? 소방청장 가로를 딱 쳐놔요.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 통신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2항 종합상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24시간에다 밑줄 딱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 통신료를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 통신을 갖추고 24시간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게 바로 우리 종합상실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119 종합상실에 있는 실장의 업무가 있어요. 뭐 소방서에 설치된 119 종합상실의 실장, 소방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119 종합상실 실장, 소방청에 설치되어 있는 119 종합상실의 실장의 업무가 뭐냐? 그 업무에 대해서 1항부터 6항까지 옆으로 묶으셔가지고요. 꼼꼼히 다 읽어봐야 됩니다. 자, 재난 상황의 발생에 신고 접수다. 밑줄. 그 다음에 접수된 재난 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 수습에다 밑줄. 하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 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포인트. 하급 소방기관입니다. 자,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3번에다 배표 딱 한번 해주시고 하급 소방기관에다가 빨간색으로 그어놔야지. 자, 우리가 명령 체계에는 명령은 본인보다 좀 낮은 계급이나 낮은 단체에다가 하급기관에다 명령하는 거지, 동급기관이나 상급기관에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원 요청하는 거지. 그래서 하급기관은 명령, 그 다음에 상급기관이나 동급은 요청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119 종합상시장의 업무와 관련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하급 소방기관에 대한 상급 소방기관, 이 상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 지령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틀려버리죠. 그래서 그 하급 소방기관을 상급 소방기관으로 고쳐서 나오면 틀린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재난상황의 전파보고, 그 다음에 5번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 현황 분석, 그 다음에 지휘 및 피해 현황의 파악, 그 다음에 6번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119 종합상황 실장의 업무 1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고, 특히 하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 지령이라는 사실, 그 하급을 상급 소방기관으로 고치면 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종합상황실에 긴급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보고 절차가 있어요. 자, 우리 119 종합상황실은 먼저 소방청에 설치하죠.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 또 설치하죠. 그 다음에 가장 말단기관인 소방서에 또 설치합니다. 자, 소방서에 설치되어 있는 119 종합상황실장이 바로 소방본부에 있는 119 종합상황실, 소방청에 있는 119 종합상황실에 긴급보고를 해야 됩니다. 긴급보고. 자, 시험은 이 긴급보고를 해야 할 화재와 재난을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긴급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화재고, 그 다음에 재난 상황인데요. 자, 기억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번 다음에 해당하는 화재 있죠. 그걸 배표를 딱 하시고 네모 앞으로 딱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화재에 대해서 소방서에 있는 119 종합상황실이 상급기관인 소방본부에,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은 바로 실장은 바로 상급기관인 소방청의 119 종합상황 실장한테 긴급보고를 해야 할 것이냐. 자, 다음과 같은 화재다. 자, 사망자가 5명 이상. 자, 5명이다 몇 줄. 사망은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인 발생한 화재. 그 다음에 이재민이 100명 이상입니다. 자, 이재민 100명 이상. 그래서 올해 17년 상반기 시험에 이재민 50명 이상 해가지고 오답으로 나왔죠. 틀린 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은 100명 이상. 그 숫자에 민감을 잘 해야 돼요. 사망은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이재민은 100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재산 피해액은 50억 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 그 다음에 학교, 정부 및 도정공장, 그 다음에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화재, 그 다음에 관광호텔, 그 다음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자, 11층 이상에다 밑줄 딱 해놓죠. 숫자를 잘 아셔야 됩니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그다음에 이음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자, 3,000배 이상에다 밑줄. 이상의 이음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그다음에 층수가 5층, 5층에다 밑줄.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이죠. 그 다음에 충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정식병원, 한방병원, 요양소. 그 다음에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그래서 공장은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숫자 연면적 15,000제곱미터에다가 밑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화재 경계지구에서 발생하는 화재.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화재 경계지구를 공부하는데요. 이 화재 경계지구 아래다가 8개가 있습니다. 8개를 딱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도에서가 지정하는 화재 경계지구 8개에서 발생하는 화재도 우리가 긴급보고를 해야 할 화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철도 차량, 항구에 메어둔 총 톤수가 1,000톤 이상인 선박입니다. 그래서 선박의 톤수는 1,000톤 이상이죠. 항공기, 그 다음에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그 다음에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그 다음에 다중유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우리가 대표적인 다중유업소 하면 뭐 유흥주점, 단란주점, 뭐 노래연습장, 안마시소, 그다음에 콜라텍 이런 것을 우리가 다중유업장이라 합니다. 거기서 발생한 화재도 긴급보고를 할 화재로 긴급보고해야 할 화재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다음에 해당하는 화재, 그 긴급보고의 화재, 그 숫자에 민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이 긴급보고를 할 화재 관련해서 사망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재산피해액이 50억 이상, 이재민이 100명 이상, 이 4개를 가지고 숫자를 바꿔놓습니다. 뭐 사망 3명 이상 하면 바로 틀려버리죠. 사망 5명, 사상자 10명 이상. 꼭 또 이재민이 100명 이상인데 이재민 50명 이상 이러면 또 틀립니다. 그러면 재산피해액이 50억 이상이죠. 이것도 20억 이상으로 또 고쳐서 시험에 많이 출제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민감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은 우리가 11층의 건축물이고요. 그 다음에 숙박실과 병원은 우리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나 그 다음에 객실이 30개 이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공장은 1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연면적이. 그 다음에 선박 톤수는 1,000톤 이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음을 보시면 통대 단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한 재난 상황,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재난 상황, 그 다음에 니을번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 상황이죠. 그건 가볍게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긴급보고, 상급기관의 긴급보고를 할 화재의 종류, 그걸 숫자에 민감하면서 공부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소방기부법 제5조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한참 나온 지가 좀 뜸했는데요. 한 2, 3년 됐죠, 나온 지가. 그래서 올 하반기나 아니면 2018년 시험에 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 거기 보면 소방박물관 설립 운영인데요. 소방박물관입니다. 이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이 있어요.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소방박물관이란 우리가 소방과 관련된 각종 장비, 기록, 문헌, 이런 오랜 역사 동안 이어져 내오는 것을 우리 박물관에 전시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방박물관 전시의 개념이다, 전시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방체험관은 이제 실제 가서 체험하는 곳이죠. 체험. 자, 이게 설치권자가 있어요. 뭐 설립권자. 자, 우리 소방박물관 설립권자는 우리가 소방청장이 설립합니다. 소방청장이 설립한다. 그 다음에 소방체험관 설립권자는 우리가 시도지사입니다. 이렇게. 자, 이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소방박물관 설립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무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무령으로 정한다. 소방체험관 설립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소방체험관 설립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이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거.
이게 단독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박물관 설립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무령, 소방체험관 하면 시도조리로 정한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체조, 체험관 나오면 체조, 조례로 정한다는 거. 체조. 자, 시도 조리로 정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소방청장이 이 행정안전무령에 따라 소방박물관 설립 운영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행정안전무령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죠. 이 소방박물관에는 박물관장을 둬야 되죠. 박물관장 1명, 부관장 1명을 둬야 됩니다. 이 소방박물관장, 부관장 누가 다 임명하냐? 우리 소방청장이 다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 박물관장은 소방 공무원 중에서 꼭 임명한다는 거. 이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박물관, 네, 박물관장 1명, 부관장 1명을 두는데, 이 박물관장은 소방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소방박물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이 운영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냐?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는 거. 7명 이내. 이것도 숫자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7명 이내로 둔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립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소방박물관 등을 설립하는데, 소방박물관 설립 운영권자 소방청장에다 몇 줄? 자, 2번을 보시면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 행정안전무령으로 정한다는 거. 자,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항상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죠.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는 사실 기억해라. 그러면 소방박물관은 국내의 소방 역사, 소방고문의 복장 및 소방장비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오하게 해요. 7인 이내 이원으로 구성된 운영위를 둔다. 그 다음에 4번 소방박물관의 관장 업무, 조직, 운영인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 소방청장이 정한다. 자, 소방청장이 정한다에다가 몇 줄 딱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방체험관 설립 운영권자는 시도의사. 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다 뭘로 정하냐?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련 법령 그 소방기부 제5조 본문을 보도록 하죠. 자, 1항을 보시면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그 가로 한번 쳐볼까요? 소방박물관에다가 가로 한번 딱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도의사는 소방체험관에다가 가로, 그래서 소방박물관 위에다가 가로 쳐가지고 기읍, 그 다음에 소방체험관에다가 니은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그대로 네모 보기로 해서 가로로 쳐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될 정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박물관, 소방체험관. 그래서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의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소방체험관은 화재의 현장에서 피난 등에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설립,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2항, 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무령. 자, 행정안전무령에다 가로 하나 딱 쳐놓으시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무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시도조례에다가 가로를 딱 쳐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본문, 원문도 잘 숙지를 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박물관 설립운영권자 시도의사, 아니 소방박물관 하면 소방청장이 설립운영권자, 소방체험관 하면 시도의사가 설립운영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와 관련된 필요한 소방박물관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무령, 그 다음에 소방체험관은 시도조례로 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읽으시면 우리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자, 우리 종합계획, 기본계획 이게 나오면 몇 년마다 수립한다? 5년마다 수립한다. 저와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우리 소방 관계법령 공부하시면서
뭐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 앞에가 어떤 단어가 나오든 뭐 기본 계획, 종합 계획 나오면 전부 다 몇 년마다 수립한다? 5년마다 수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 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자,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시행권자는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한다는 거. 자, 소방청장에다 밑줄. 5년마다 밑줄. 그래서 소방청장이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렇다면 이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데 그 종합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그것도 잘 기억을 하셨네요. 자, 1번을 보시면 소방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자, 서비스다 밑줄. 정책 기본 방향이다 밑줄. 그 다음에 2번 소방 업무에 필요한 체계 구축. 그 다음에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자,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밑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소방 업무에 필요한 장비 구비. 장비 구비에다 밑줄. 그 다음에 소방 전문인력 양성. 그건 노란색으로 한번 딱 전체를 그어놓습니다. 소방 전문인력 양성. 그 다음에 소방 업무에 필요한 기반 조성. 기반 조성에다 밑줄. 그 다음에 소방 업무의 교육 및 홍보. 자, 교육 홍보에다가 노란색으로 딱 그어놓으시는데 그 가로쓰기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그어놔야죠.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홍보를 제한다, 포함한다? 포함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소방 자동차 우선 통행에 관한 사항을 제한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로도도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소방 자동차 우선 통행에 관한 홍보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7번 그 밖에 소방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전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할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내용 총 7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거기 4번에 보시면 소방 전문 인력 양성이죠. 근데 오답을 딱 4번 옆에 오답을 딱 써놓으셔가지고 소방 전문 인력의 복리 증진의 사항. 이건 오답이다. 소방 전문 인력의 양성이지 소방 전문 인력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외로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 전문 인력 양성이죠. 소방 전문 인력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은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면 이걸 이제 누구한테 통보를 해주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 3번 수립 절차를 보세요. 소방청장이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면 이걸 이제 관계중앙행정기관 장. 원래 우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부처 수장들이죠. 뭐 교육부 장관, 뭐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장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이 장관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시도의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통보를 받은 시도의사는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이제 소방청장한테 제출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소방청장은 이제 시도의사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걸 검토해가지고 보완하고 수정할 게 있으면 다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시주의사한테. 그래서 우리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절차 그 책 본문에 보시면 제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5년마다 소방청장에 수립하고 그 수립한 것을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시주의사에게 통보해주고 통보를 받은 시도의사는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소방청장에 제출하고 제출받은 소방청장은 시도의사가 수립한 세부 시행계획에 미비점이 있으면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종합계획,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거의 계획들은 뭐 기본계획, 종합계획 이런 것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나온다. 그러면 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소박이 날 제7조 소방기본법 소방의 날이 제정과 운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소방의 날은 11월 9일이죠. 그래서 소방의 날은 11월 9일 밑줄 딱 하시고, 이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11월 9일 날 어떤 기념 행사를 하죠. 그러면 소방청장과 관할 시도지사가 기념 행사를 따로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본문,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소방기본 7조. 자, 1항을 봅니다.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 행사를 한다. 2항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 가로를 한번 쳐봅니다. 소방청장 가로 또는 시도지사 가로. 이 두 명이 바로 따로 정하여 기념 행사를 할 수 있죠. 자, 3항 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죠. 의사상자 등의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로서의 같은 법 제3조 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래서 의사상자란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생명을 구하고 다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명예의 우리 소방대원으로 위청할 수 있다. 자, 2번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나요?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청할 수 있다. 뭐 지금까지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하는 거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누가 위촉하냐? 소방청장이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주체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장 우리가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 시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어디로 가냐, 3페이지로 가서 그 1장 총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총칙에다가 딱 써놓으시죠. 자, 시험 문제 보면 넓게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총칙 옆에다가, 자, 다음 중 자, 소방기본법상 총칙의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총칙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총칙에 들어있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총칙에는 소방기본법 제1조부터 7조까지를 총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총칙 있죠? 총칙에다가 그 제목 큰 타이틀 옆에다가 제1조부터 7조까지입니다. 1조가 우리가 목적이죠. 7조가 소방의 날, 운영이죠. 그래서 7가지. 그래서 2조가 우리가 정의죠. 이왕 한 김에, 자, 2조 정의, 3조가 소방기관의 설치, 자, 그래서 2조, 4조. 자, 4조가 12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입니다. 129. 자, 5조가 소방박물관 설립이죠. 설립, 박물관 등의 설립,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 운영. 자, 그 다음에 6조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입니다.
7조가 소방의 날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1조부터 7조까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총칙에 들어있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크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칙에는 우리가 1조부터 7조까지를 총칙을 한다. 그래서 이 1조가 목적, 그 다음에 정의, 소방기관의 설치, 그 다음에 119 종합상황실, 소방박물관, 체험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소방의 날 제정, 이 7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조부터 7조까지를 총칙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조부터 7조까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또 공부했고요. 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